옛날에 중국 당나라 때 당태종이 만성천자 임금이 됐어요. 그 낮에는 천하를 호령하고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모든 신하들이 다 퇴청을 하고 어전에만 들면은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어요.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백성이 다 편해야 되는데 백성 걱정, 또 나라 국토가 넓으면 나라 걱정. 나라가 넓다가 보니까 변방에서 오랑캐들이 반역을 일으키가 쳐들어올까 봐도 걱정. 나라도 지킬 걱정. 밤마 되면은 천사랑 만분별 근심 걱정 때문에 편할 날이 하나도 없어. 그 임금이 되면은 천하의 만성천자가 돼가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은 밤마 되면 근심 걱정이 면할 날이 없어. 그래서 음양오행 영리하게 뛰어난 영리사를 불러가지고 역사를 불러가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이 당나라 일대에 얼마나 있는가 찾아봐라 그랬어요. 한날 한시 똑같을 때 또 같은 시도요. 초가 있고 정이 있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1일을 24시간으로 갈라놨습니다만은 옛날 내 음양오행으로는 12시 밤 6대와 낮 6대 주야 6시라 그래요. 12시로 갈라놨거든. 근데 12시가 뭐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러거든. 그 자신은 언제나 밤 11시부터 1시 사이거든. 11시 땡 치면은 자시야. 거기 자시 초야. 12시는 자시 정이야. 12시 59분 59초까지는 자시 말이야. 땡치 뿌리면 축시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시에 낳는 사람,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낳는 사람도 많지만은 내하고 똑같은 시간, 내 태어난 찾아보라 그랬게. 그 넓은 중국 천지 당나라 일대에서 3사람이 있어요. 당신까지. 당신 외에 2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2사람은 내하고 사주팔자가 사주라 그러는 것이 연, 월, 일, 시가 사주거든. 인간의 내 기동이다. 낳는 해, 낳는 달, 낳는 날, 낳는 시. 요걸 사주라 그래요. 넉삭자 기둥주자야. 팔자는 거기에다가 이제 육식갑자를 갖자 붙이면은 갑자연, 을축월, 이제 참 무인시, 무슨 일 이래 하면은 거기 이제 또 8자로 돼요. 천간 넉자와 지지 넉자. 그러면 팔자야. 글자는 8자야. 거기 사주 팔자야. 사주는 열흘이시고 팔자는 이제 그 참 육갑으로 육식갑자로 이제 연의 천간지지, 또 월의 천간지지, 일의 천간지지, 시의 천간지지 하면 8자. 그게 사주팔자야. 그 사주팔자 같은 사람은 수십 명인데 그것도 딱 같은 시, 정, 또 당신이 정이면 정에 태어난 사람. 요걸 하니까 3사람이, 당신까지 3사람이야. 그 3사람이 내하고 팔자가 똑같은가? 데려오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고 모사한가? 당신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조반석죽, 아침밥 정신 건너뛰고 저녁죽도 어려워. 그래 가난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8형제인데 8형제 아들이 전부 만석군 부자니까 8만석 부자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물어보니까 너는 그래 가난하기만 하냐 물어보니까 낮에는 조반석죽이 어렵고
인생 살기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저녁만 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게 합니다. 저녁마다 꿈을 꾸는데 꿈의 만성천자가 돼가지고 천지를 호통하고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꿈만 꾸면 만성천자야.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많은 국민을 호령하고 그래. 개마거러지야. 낮에는. 또 한 사람은 아들 8형제가 전부 만석군 부자인데 그 8만석 부자 아니야 당신은. 아들네는 만석군이지만은 아들 8을 합지만 당신은 8만석 부자야. 아들 8형제가 일주일씩 아버지를 어머니를 모셔다가 대접을 하는데 금이 옥시게 비단으로 옷을 해주고 옷그릇에가 고기 반찬에 쌀밥을 해가지고 아실 것이 없이 모신다 그게야. 그럼 세 사람이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생활이 다 틀려요. 근데 하나는 낮에는 그러지지만은 밤마대만 임금이고 당신은 낮에는 만성천자 임금인데 밤마되면 나라 걱정, 백성 걱정, 국토 걱정. 걱정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대라. 하나는 밤낮 없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니는 밤으로만 천자고 낮에는 걱정이 많으니까 내보다 뭐하고 나는 낮에는 현실이 임금이고 밤만 되면은 걱정을 해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 아니고 나라 걱정, 국토 걱정, 백성 걱정이지. 니보다 내가 훨씬 한날 한시에 나고 사주는 똑같고 팔자는 다 생활은 틀린다. 근데 한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밤낮 없이 행복만 있어요. 만석군 아들내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모시니까 한 바퀴 돌락하면은 7, 8이 56일 만에 한 바퀴씩 돈다. 도는데 만석군 부자가 말이요 56일 만에 일주일씩 모시는 거 왜 잘 안 모시겠어? 그 밤낮 없이 행복해. 그 네 복은 내 복보다 낫네. 걱정은 없으니까. 나는 만성천자 임금이지만은 나라 걱정, 백성 걱정에 걱정 떠날 날이 없어. 그런데 아마 그 당나라 서울도 서울 장안으로 큰 강이 하나가 흘러가는 모양이라. 근데 궁은 강 북쪽에 있고 우리나라 지금 서울이 그렇지. 청와대는 강 북쪽에 있고 부자들은 강남에 다 모이 산다 그러지. 그런데 이 만석구 부자도 강 남쪽에 있어요. 있는데 저놈을 어찌서 나와 같이 근심 걱정 괴로움과 고통을 잡았고 당태종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궁중에 있는 아주 값진 보물 밤만 되면 환하게 빛이 나는 야광주 2개를 2사람에 하나씩 줬어요. 주고 부르거든. 우리가 사주팔자가 똑같이 타고났으니까 일에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내연봄 하창한 봄날이 돌아오거들랑 화전놀이 겸해서 우리 3사람이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즐겨보자는 거예요. 화전이라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진달래꽃이 만발한 이른 봄에 꽃잎을 따다가 전을 붙여가지고 안주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맛 좋은 술을 빚어가지고 아낙네들이 1년 1도 한 번씩 놀이를 하는 것이 화전놀이야. 남자들은 출탈하지만 옛날에는요 여인들은 출탈을 뭐하고 집안에서 막
묻혀 살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요즘은 그 이제 각성바지들이 대촌을 일하가 모이 살지만 옛날에는 주로 집성촌이 많아가 일가댁들만 한 동네에 모이 살다가 일가들만 모이 사니까 일가댁들끼리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또 알고 지내기 해가지고 모이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봄에 하는데 하전놀이야. 그 옛날에는 하전놀이를 해도 여인들이 구중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이제 꽃을 가지고 전을 붙여가지고 놀이를 하고 안주 삼아 먹고 노니까 하늘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차일을 치고 해요. 차일이라 그러면은 막을 찾자 날일자야. 그래서 하늘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태양을 가리고 그래 놓습니다. 그게 차일이라 그래요. 근데 경상도 말로 채일 친다. 그러니까 채일이 아니고 막을 찾자 날일자. 하늘을 먹고 태양의 빛을 막기 해가지고 그래 이제 치는 거야. 또 놀라 그러니까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빛을 가려가지고 그늘을 만드는데도 목적이 있지만은 원래의 목적은 여인들이 그 이제 참 마음껏 뛰어놀라 그러니까 하늘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하늘을 가리는 것이 그 차일이야. 그래 우리도 그래 한번 마음껏 햇보도 불고 이야기도 하고 놀아보자. 이러면 그때 올 적에 내가 주는 야광주를 꼭 가지고 와라. 우리 세 사람이 동일사주를 가진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라 하고 야광주를 하나씩 농가 줬어요. 한 사람은 뭐 시골에 아주 못 살아도 강북 쪽에 있는가 강 건널 일이 없고 아들 8형제의 8만석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즘 같이 다리가 좋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 또 기껏해 강을 건너고 월강을 한다 그랬는데 하려 그러면은 도선 같은 거 저 건너 이룰 수 있도록 타고 가는 배를 타야 되거든. 근데 임금이 신하 한 사람을 변복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하고 한 배에 동성을 해가지고 그 어떻게 꽂히든 간에 그 구슬을 보이달라 그래가지고 보여주고들랑 뺏어가지고 막 물에 집어 던져 버리고 도망 오거라. 그래 시켰어요. 그 사람도 걱정 한번 해보라고. 걱정이 어떤가를 너도 한번 알아보라고. 임금이 나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너는 평생에 근심 걱정 없이만 산다 그러니까 그 복이 탐이 나고 셈이 나고 질투도 나지만 걱정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 했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이 야광주 구슬을 받아가지고 임금님을 하직하고 궁을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배를 탔는데 웬 사람이 한 분 같이 한 배에 동석을 했는데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어와요. 그 나는 이 강남 쪽에 살고 있는데 아무것이란 사람인데 오늘 임금의 부름을 받고 그래 궁에 갔다 돌아오는데 왜 내가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임금님하고 사주팔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가 똑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기에가 임금에 부르는데 갔디만 해. 그래서 이제 참 임금님한테 잘 얻어먹고 잘 놀다가 그래 돌아간다고. 그래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으면 뭐가 기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돌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사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궁중에서 비전으로 전해내려오는 야광주 구슬을 내가 하나 받았다. 야, 임금님이 주는 하사품 야광주 구슬은 얼마나 좋고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할 수 없느냐. 이건 임금님이 내리신 하사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꺼내 보일 수 없다. 그 뭐 임금님이 안 계시는데 나같이 이리 불쌍한 사람이 꼭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뭐 참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이렇게 한 배에 같이 동성을 하고 월강을 하는 것도 인연인데 그거 하나 못 비켜줄 거 뭐 있나?
한번 보자. 그래 자꾸 이제 요즘 말로 꽃이니까 고막 홀딱 넘어가 뿌리서. 그래가지고 그 꽃을 내가 구경시켜 준 거야.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둘러보다마 이만해 임금님이 하사한 야광주가 얼마나 좋은가 싶었더니만해 별거 아니네. 강에 집어 던져버렸어. 아 여보 그걸 던지가 되겠느냐고. 아 참 내가 뭐 별거 아니다는 생각만 했고 남이 끼고 임금님 하사품인 줄 모르고 던졌어요. 참 죄송합니다. 이거 찾도 뭐하고 오야지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그런 데서 지 지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뺏기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내복은 다 했다. 명년복은 꽃 피고 잎필 적에 궁에 다시 야광주 가지고 와가지고 사주팔자 똑같은 우리 서희가 모이가지고 한 분 하전도 하고 즐기기로 했는데 임금님 하사푼을 잃었으니까 어쩌겠노. 꽁꽁 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수가 없잖아요. 한 사날쯤 있다가 보니까 당신네 논을 얻어붙이는 소작이니 제자에 나갔더니만에 어부가 곧 잡아오는 잉어 한 마리가 참 물이 좋으니까 지주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로 잉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선물로 인사드리러 갔어요. 왜? 논마지기나 더 얻어붙이려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했는데 또 그 이제 만석구 부자의 그 8만석군의 부자지. 팔형제의 아버지인 이 참 부자의 며느리가 당신 차례가 내가 모신 며느리가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한테 들어오는 선물이니까 잡아가지고 잘 꽈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그래 배를 갈라 장만했는데 그리고 고기를 장만하고 배를 갈라 보니까 진주 뱃속 조개 뱃속에서 진주 나온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봤지만은 잉어 뱃속에서 이렇게 빛나는 구슬 나온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참 귀한 거구나. 우리 아버님한테 자랑시켜야 되지. 그리고는 이건 내가 가지고 이건 뭐를 할까? 그 이제 참 반지 다마로 쓸까? 목걸이 보석으로 쓸까? 이건 내가 취한 거니까 자랑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잉어를 푹 꽈가지고 잉어 꼼을 해가지고 한 그릇 떠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걸 상에 올려가지고 그 수저를 놓고 또 이제 간마차 드시라고 소금도 한쪽에 엮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는 자랑하려고 야광주를 탁 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상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잉어 꼼을 먹으러 갔는데 그걸 먹으려고 딱 보니까 당신의 이렇쁜 야광주가 그 옆에 딱 있어요. 야야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님 무슨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래 그거 임금님이 내한테 하사품으로 내리는 건데 배를 타다가 어떤 얄궂은 놈을 한 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꼬시키가지고 그 사람한테 구경시키더만 그놈이 강에 집어던졌는데 이것이 어찌 여기 나왔느냐. 예. 강변에 사는 아무 것이가 그래서 이제 참 제자에 나갔더만 물 좋은 잉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 이제 참 소작이니 가지고 온 건데 아버님을 장만해 드리려고 장만 타가 보니까 잉어 뱃속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 그 자객이 받아가지고 별가이라고 강에 던지는 거를 잉어가 먹인 줄 알고 받아 먹고 해필이면 또 어부에게 또 잡혀가지고 시장에 팔러 왔는데 어찌 우리 논 붙이는 소작이니 그걸 발견하고 사가지고 내 집으로 선물을 했는데 그 선사품을 장만한다고 뱃속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 걱정이 또 끊어졌어요. 그 살 걱정을 한 거예요. 살 걱정. 응? 결국은. 그런데 임금님은 내 연봉에 보작했으니까 내 연봉까지 너도 한번 걱정해봐라. 내 연봉까지. 똑같은 사주인데 한 놈은 빌어먹게 생겼는데
밤마 되면 꿈에 천자 노릇을 하고, 나는 낮에는 천자 노릇을 하는데 밤마 되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임금이기 때문에 백성 걱정도 해야 되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국토 걱정도 해야 되고 오랑캐들이 침입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군대를 양성해가 그런 대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지켜가지고 내 세자에게 잘 물려줄까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데 또 한 사람은 사주팔자가 똑같은데도 아들 팔형제를 낳아가지고 팔형제 아들이 만석군 부자가 되니까 당신은 팔만석 부자가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8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결하고 세워도 복인이기 때문에 사흘 받고 끝난 거야. 그런데 임금은 그것도 모르고 이놈 니도 걱정해봐라. 또 저녁에 자면 나라 걱정 백성 걱정 뭐 될 때마다 또 이제 이놈 니도 임금님 구슬을 잊어버리지 나같이 걱정해봐라. 이래저래 그해 겨울이 지내가고 해가 바뀌고 새봄이 왔어요. 임금도 약속은 약속인 만큼 그래 이제 어전별감을 남북으로 사주팔자가 똑같은 그 사람들이 구슬을 가지고 오라고 전가를 했어요. 그럼 뭐 한 사람은 빌어먹더라도 임금님하고 사주 같은 거만 해도 위로가 될 끼고 또 야광주 구슬을 하사 받고 했으니까 그래도 먹을 건 없어도 좀 참 괴롭지는 덜 했을 거야 싶은 생각이 한놈 니는 그렇게 잘 산다고 하지만은 임금의 영을 거역하고 임금의 하사품을 잊어버리 나왔으니까 자 한해 삼동을 얼마나 근심 걱정 괴로워가지고 피골이 상집해가지고 이놈 오는 거 보자 하고 불렀는데 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살이 피동하게 져가지고 기름이 번들번들 하면서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들어온 후에 그대들에게 지나간 가을에 하사품으로 내가 전해준 야광준을 가지고 왔겠지. 그러니까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놔 보시게. 두 사람 내놔는다 똑같은 그때의 그 구슬이야. 이게 우회되느냐 말이야 싶어가지고 그때 자격으로 딸려 보내는 신하를 들어가 해가지고 사실대로 일러라. 내가 분명히 그 구슬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취해가지고 물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 구슬이 여기 나왔으니까 네가 거짓말했느냐 참으로 그랬느냐 틀림없습니다. 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자가 또 쳐다보니까 몇 달 전에 내 구슬 뺏어가 물에 집어 던지온 놈이야. 그래 임금님 저자가 내 야광주를 뺏어가 물에 던지온 놈이 분명합니다. 근데 너 그 큰 강에서 어떻게 이걸 찾았느냐? 찾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 넓은 강에서. 또 깊기도 한데. 그럼 어째서 이게 나왔느냐? 예. 내 아들 팔형제가 다 잘 살고 논이 뭐 많아가지고 만석구 부자다 보니까 인근 각지에 내 자식 농사를 안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강가 옆에 사는 내 자식 논을 얻어붙이는 소작자가 어느 날 시장에 나가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나가니까 물 좋은 잉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논마지기나 더 얻어붙여 보겠다고 뇌물 선물로 내 아들 집에 선산한 건데 내가 그때 마치 그 아들 집에 가가지고 쉬고 있을 때인데 며느리 그걸 장만해가지고 내게 대접한다고 장만 타가 보니까 잉어 뱃속에서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참 너는 복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네가 이런 자격이 뺏은 구슬이 떨어질 때 잉어가 집어먹을 수는 있지만 먹고 해필 왜 어부에게 잡히가 팔리는데 네가 아는 너 소작자에게 팔렸고 또 그자는 좋은 잉어 물 좋은 걸 샀으면 지가 까먹지. 왜 이제 참 그대 집에 선물을 했겠나. 그대는 참 복인이기 때문에
만성천자 임금이 계획을 하고 네게 근심 걱정을 줄라게 해도 겨울은 3일에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약속대로 마음껏 하전 노래를 베풀고 놀아보자 하고는 백옥방 교자상에 만반지수를 차려놓고 주거니 거나거니 얼큰하게 먹은 후에 이렇게 사주팔자가 똑같이 만났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임금이다고 막 서인어. 그러니까 내가 만난 기념으로 오늘은 호를 하나씩 내려줄 재미니까 그 호를 갖도록 하자. 세 사람이. 근데 그럼 나는 낮에는 만성천자 임금이지만은 밤에마 되면은 근심 걱정을 면할 날이 없고 일반 백성보다도 근심 걱정이 더 많은 낮에만 임금이니까 나는 호를 주천자라고 하고 낮에는 천자인데 밤에는 걱정투성인 주천자고 너는 낮에는 조반석 주고 그렇고 빌어먹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밤마 되면 꿈에는 만성천자 임금이 돼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만족백관을 그리는 임금이니까 너는 꿈에만 임금 노릇하니까 몽천자라고 하고 응?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임금보다가 수승하니까 너에게는 내가 무수왕을 하사하겠다. 없을 무자 근심 숫자 무수왕 근심이 하나도 없는 임금이다 라고 하겠다고. 그래 셋이서 똑같이 호를 하나씩 농가 가지는데 진짜 임금은 낮에만 임금이 먹고 밤에는 걱정이 많으니까 주천자 낮주자 낮에만 천자 밤에는 걱정투성이 하나는 낮에는 빌어먹지만은 밤마 되면은 꿈만 꾸면은 만성천자 하니까 꿈에 천자 노릇을 하자니까 너는 꿈몽자 몽천자고 너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임금보다도 뛰어나고 수승하니까 무수왕이라 가자 해가지고 세 사람이 똑같이 호를 지어가지고 갈랐었다는 이야기가 야사에 전해와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복은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도 지은 대로 가요. 내가 지은 죄 남 대신 못 받고 내가 지어놓은 공덕 복은 남이 강도가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강도해갈 수 있지만 남의 복은 강도를 못합니다. 천하에 이름 있는 뛰어난 강도라도 남의 복은 강도질 못해요. 지은 대로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선악간에 지은 업은 무엇이 시작이냐?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여기 선악의 원인이고 선악간에 지어놓은 또 업은 복의 근본이 돼요. 죄와 복의 근본이 돼요. 그래서 나쁜 한 생각은 죄의 원인이요. 그걸 행동에 옮기면 죄가 되고 그 가보는 괴로움과 고통, 악으로 돌려받게 되고 좋은 한 생각은 선의 원인이야. 이걸 마음속으로 결정하게 행동에 옮기면 업이 돼요. 이건 무슨 선업이야. 선업. 나쁜 한 생각은 악업의 원인이요. 좋은 한 생각은 선업의 원인이야. 그러면 그 결과는 불행으로 행복과 불행으로 꼭 나타나게 돼가 있어요. 그러나 업 안 짓고 살 수 없으니까 나쁜 업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좋은 업은 또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는 또 우리가 먹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복도 지어가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자는 것이 불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